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어제까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오늘은 갑자기 말을 걸지 않고 당신을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회의 자리에서 당신의 의견이 대수롭지 않다는 등 묵살당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는데 상대가 건성으로 대꾸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 그 서늘한 기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당신의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만만하게 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핵심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 방법들은 단순한 현대적 처세술이 아닙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정약용 선생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완성한 검증된 지혜입니다. 그분은 정조의 총애를 받던 권력의 정점에서 천주교 탄압으로 인한 절망의 나락까지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선비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산 선생이 강조한 것은 쉬운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릇이 큰 사람이 되라는 철학이었습니다. 검소함에서 시작하는 청렴한 품격, 겸손함 속에 확고한 원칙,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으로 존중받는 삶의 비결이라고 가르쳤죠. 오늘 이 가르침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실천 가능한 5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단 한 달만 실천해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 이막살롱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801년 39세의 정약용은 천주교 관련 혐의로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 시련을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 이제야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구나. 라며 18년 동안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수를 완성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처세 철학이었습니다. 다산 선생은 편지를 쓸 때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 투명성의 철학입니다. 뒤에서 하는 말과 앞에서 하는 말이 같고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런 일관성이야말로 타인으로부터 진정한 신뢰와 존경을 얻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다산 선생은 두 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하게 말하는 데 있다. 검소한 연후에나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나 능히 자애로울 수 있다. 보세요. 검소한 언어 습관에서 시작해서 청렴한 마음가짐을 거쳐 타인에 대한 자애로운 태도로 이어지는 단계적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이제 이런 다산 선생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무시당할 때 이렇게 아픈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가장 큰 모멸감이 바로 무시입니다. 차별받고 냉대받고 소외당할 때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SNS에서 내 글에 반응이 없을 때, 단체 채팅방에서 내 말만 묻힐 때, 회의에서 내 아이디어가 무시당할 때,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을 깔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내면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낮춰봄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무시에 일일이 상처받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면 그들의 무시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만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자신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산 선생이 강조한 것은 투명성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남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세요. 항상 저는 별로예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은 말투부터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이렇게 자신 있게 의견을 표현하죠.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을 사이제의 주인이라고 칭하며 네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생각을 담백하게, 외모를 장엄하게, 언어를 과묵하게, 행동을 신중하게. 유배라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자신의 품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던 거예요. 물론 겸손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겸손과 자기 비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 겸손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준비한 건 별로 없지만 일하고 시작하는 것과 오늘 여러분께 좋은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신뢰감을 줄까요?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자만하거나 교만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산 선생의 말처럼 자신이 고귀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경박함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은 감정 조절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남겼어요. 아무리 즐겁고 기쁜 순간에도 경건함을 잊지 않음이 음탕하지 않음이라 하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도 깊게 속상해하지 않음이 상심하지 않음이다. 감정의 절제와 중용을 강조한 거죠. 경박하다는 건 뭘까요? 작은 일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리고 쉽게 흥분하고 사소한 것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쉽게 휘둘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산 선생은 또한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금 무례하게 굴었다고 해보세요.
그때 즉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품격은 땅에 떨어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봐라, 역시 만만한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게 되죠. 대신에 여유롭고 초연한 태도를 보이는 건 어떨까요? 무례한 상대에게 굳이 맞서려 하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거나 침착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상대방은 오히려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예상한 반응이 아닌데. 호연한 기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넓고 시원스러운 마음가짐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큰 바위가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모두 감정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깊게 숨을 쉬고 이 정도 일로 내가 흔들릴 필요가 있나?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인데요. 자세가 바뀌면 마음가짐도 함께 바뀝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고개를 들고 앞을 보면 뇌에서 자신감을 높이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어깨가 움츠러들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 어떨까요?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 기가 죽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본인도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실험해 보세요. 어깨를 쭉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턱을 살짝 들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분명히 뭔가 당당해진 기분이 들 거예요. 이런 바른 자세는 단순히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당당한 자세의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걸을 때 자세가 중요해요. 바닥을 보며 걷지 말고 앞을 보고 당당하게 걸어보세요. 발걸음도 자신 있게, 리듬감 있게 걸으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첫인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네 번째는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핵심 가르침이 바로 이거였어요.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아무리 높은 지위라도 지위가 낮은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서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죠. 그릇이 크다는 건 뭘까요?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고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위엄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을 때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존경심을 갖게 되죠.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구나. 라며 역경을 기회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호연직이 넓고 당당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공정함입니다. 칭찬과 아첨을 구분할 줄 알고 비판과 비난을 구분할 줄 압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다산 선생이 정조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로는 편견이 없습니다.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 불교, 승려인 해장선사와 깊은 교류를 나눴어요. 종교적 차이를 넘어서 순수한 진리, 추구와 인간적 교감을 나눈 거죠.
이처럼 그릇이 큰 사람은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합니다. 이런 그릇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질투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고,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깔보지 말고 도와주려고 하세요. 마지막 5번째는 말에 무게를 싣는 것입니다. 말이 가벼운 사람은 신뢰받지 못합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최고야. 완전 짱이야. 이런 식으로 아무 때나 과장해서 표현하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돼요. 또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험담도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뒷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듣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뒤에서 이런 말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말에 무게를 실을 수 있을까요? 첫째,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없는 약속은 애초에 하지 말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이런 신뢰성이 쌓이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갖게 됩니다. 둘째,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안 돼. 그건 별로야. 이런 식으로 쉽게 판단을 내리지 말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근거를 가지고 말하세요. 셋째,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 실력과 품격은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속이 없다고 여겨지죠. 넷째, 침묵의 힘을 활용하세요. 모든 상황에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침묵이 오히려 상황을 진정시키고 여러분을 더 성숙해 보이게 만들어요. 품격 있는 사람의 태도. 이 모든 원칙들을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옛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일화인데요.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품격과 수준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품격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품격 있게 대하고 그 결과 자신도 품격 있게 대접받게 됩니다. 반대로 항상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세상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게 되고 결국 자신도 그런 대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귀중한 도자기를 다룰 때 조심스럽게 하는 것처럼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자세를 체크해보고 하루에 한 번씩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작은 약속부터 철저히 지켜보세요. 친구와의 만남 시간, 가족과의 약속, 직장에서의 데드라인 등등. 이런 작은 신뢰가 쌓이면서 여러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거예요.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삶의 5가지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경박함을 끊어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그릇을 키우고 말의 무게를 싣는 것.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타인의 무시에 휘둘리지 말고 초연하고 당당한 삶을 사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원칙들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타인의 무시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생 이막 살롱에서 더 많은 지혜와 인사이트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